네, 현재 시간 코스피 코스닥 안타깝게도 오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운 하락을, 코스닥은 1% 중반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왜 시장 계속 지지해받지 못하고 밀려나는지,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의 순환매가 또 바뀌는 손바뀜 현상이 나타날지 이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스닥이 왜 이렇게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밀리는지, 혹시 이 하락이 다음 주 공매도 때문인지, 그럼 공매도가 재개되고 더 빠질지, 그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3,000건 이상대에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매도를 염려하는 그런 분명 투자자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자라는 욕구가 좀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은 공매도가 시작이 되어도 어차피 그 낙폭을 더 키우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오후장에 이제 아무래도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방금 이제 코스닥만 놓고 보더라도 975.66포인트를 이제 바닥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폭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은 아직 붕괴되지 않았고, 네네. 따라서 그 라인이 붕괴되지 않는 한 다음 주 그 이후에는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시장에서 좀 약간의 신호가 보이는 업종이 있어서 저희가 대표적인 신세계를 한번 오늘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지수가 올랐을 때 철강, 화학, 조선, 해운 이런 실적 기대주들이 분위기를 띄워놨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들이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유통주,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이 오늘 지금 현재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특히나 빛을 발하면서 지금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유통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이제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좀 들려왔었었죠. 근데 점점점 이제 그 내일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리포트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세계의 이번에 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기로 1조 3,680억 원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2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이 전년 이제 동기 대비해서 약 3,0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이 21선을 하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세계와 뭐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고가권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00% 네. 이상 증가했다. 그런 그 기대감 속에 신세계가 이번 주 지수가 4거래 연속 빠지는 동안 오히려 4거래 연속 반등을 했어요. 거기다가 오픈런이 점점 가열화되면서 이제 그 비싼 명품들을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고, 명품하면도 대표적으로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본점이 또 1위 매출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며칠 전에 신세계 본점을 한번 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파를 한번 좀 느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매경 스튜디오에서 신세계 본점까지 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주차장까지 제가 들어가는 데만 15분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그 명품 매장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명품 매장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었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명품 쪽으로 현재 폭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명품 라인업이 강한 신세계가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게 맞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산의 그 효과, 증가 효과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4, 5년 동안 꾸준하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작년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그 자산 효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많이 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명품 소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또 매출에도 네.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명품 상황인데요.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이 늘어난다. 그럼 분명히 신세계 자회사들 그리고 입점한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저 유튜브 채팅방에 봄날님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사도 돼요라고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자회사들의 성적은 어때요? 네, 자회사들과 계열사들의 성적도 시장의 그 기대치 이상으로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방금 그 채팅창에 남겨주셨던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좀 센스가 있으신 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가격리다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들로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구매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우리에게 좀 와닿는 이제 그 변화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의 왕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많이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영업이익도 빠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는 한 1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41%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거기다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럭셔리 그 화장품 라인으로 뽀아레라는 그 브랜드를 런칭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뽀아레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개선되면서 점점점 이제 그 명품 시장의 그 구찌 자체가 커질 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세계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도 그 신세계 그룹의 스마트 물류 관련해가지고 현재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오로지 좀 입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예로 어제 그 네이버가 1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발표를 했던 게 신세계와 신선식품 관련해서 물류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전산에 먼저 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그 전산 부분에서는 신세계 INC가 좀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요즘에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화되어 있는 편의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무인 점포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되어서 전산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신세계 IN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도 동사가 좀 맞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좀 추가했던 부분이 사업 영역으로 그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를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이마트와 뭐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그 점포들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게 된다라면은 동사가 분명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 자체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안정적인 이익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압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와 함께 신세계 자회사 계열사들도 먹거리를 잘 찾아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단순히 신세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뭐 최근에 뭐 더현대 열풍 불었잖아요. 그쵸. 저도 네. 그래서 슬쩍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백화점주에 대한 의견도 동일하신지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주 자체가 당분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경기가 회복됨에 있어서 여러 주식들이 신고가를 갱신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신고가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백화점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 여력이 늘었다는데 좀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주식도 있었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외적으로도 뭐 코인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투자처가 아니더라도 내 기본적인 소득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꼭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예로 판교에는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이 있죠. 근데 판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연봉 자체가 1,00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 소득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런 이제 소득 증가분을 표시를 하고 싶을 텐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명품 소비 쪽으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해외 여행이 이렇게 자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소비를 할 때 아무래도 남과의 차별화를 두려면은 명품 소비만 한 게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이제 트렌드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앞으로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탄탄한 그 성장의 그 이제 좀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떼는 말이 한데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는요. 백화점 가서 무언가를 산다는 것 자체가 플렉스였거든요. 근데 네네. 요즘 20대들은 그냥 백화점에 가는 게 아니라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구찌 이런 명품을 사더라고요. 확실히 소비력이 늘어났다라는 걸 또 체감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백신도 맞고 있다. 네. 여행을 갔을 때 면세점에서 더 플렉스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면세점이 길이 더욱더 많이 열린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면세점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바닥을 강점이 쳤죠.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세점 이제 사업에서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임대료가 고정비로서의 그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줬다라면은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매출과 연동해서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그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면세점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점 사업도 이제 탄탄하게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백신을 맞는 속도가 이제 그 면세점 사업의 그 성장성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백신을 잘 맞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여행을 풀어주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백신 이제 그 맞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면세점의 그 영업이익 개선세도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신세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세계는 지금 공매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실제로 대형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신세계는 그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공매도의 영향이 딱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매도를 할 때도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네.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를 소유하고 싶지 공매도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영업이익 개선이 300% 이상, 아니 3000% 이상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잘못하면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염려해서 이런 그 유통과 관련된 백화점 섹터들을 안 담는 것은 잘못하면 실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세계 가격 전략 세워드리죠.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일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일단은 좀 수급 상황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기관은 735억 원, 외국인은 260억 원이나 지금 현재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점 가격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에서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쉬어갈 때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6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직전 이제 그 저점을 확인했던 구간이 27만 원입니다. 그래서 27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목표 주가 36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